오늘 사건은 약간 뭐랄까 남녀 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관계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면 커플인데 뭐 툭 하면 바람 피우고 헤어졌다가 다음날 또다시 만나고 근데 또 치고받고 또 욕하고 싸우다가 다음날 커플 모임에 같이 나가고 이건 연애하는 사이에서도 그렇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연인 관계와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혹시 쇼츠나 이 짧은 영상에 좀 지치신 분들 제 영상 보면서 긴 시간 흥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미시간주 아이언 리버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가 3,000명이 조금 넘고요. 이 중에 97%가 백인이고 아시아인은 딱 3명 산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국인도 있을까요? 왜 한국인은 어딜 가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특히 이곳은 미시간주에서도 북쪽이라서 겨울이 상당히 춥대요. 바로 위에 스페리어 호가 있는데 이 호수 얼마나 커요? 이 습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엄청 내린대요. 2014년 이 마을에는 크리스 리건이 살고 있었어요. 이 크리스는 1961년생이고요. 당시 53세였습니다. 레이크쇼어 시스템스라고 군수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크리스가 원래 군인이었거든요. 어릴 때 공군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퇴역한 공군 베테랑이었어요. 80년대에는 KI 소이어라고 여기 공군 기지에서 복역을 하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의 크리스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였어요. 이 본인도 알아. 자기가 조금만 여자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섹시함을 어필하면 다 넘어오는 거예요.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이 시절에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조금 하대했었죠. 근데 크리스는 여자들 말도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끄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자들이 한번 크리스랑 얘기하면 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에는 테리 오도넬도 있었습니다. 이 테리는 크리스보다 3살이 어렸고요. 이 크리스가 공군기지에 있을 때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크리스를 만나고 딱 반해버려요. 당시 둘 다 20대니까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커플은 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별을 합니다. 그냥 어린 시절 만났던 옛날 나의 연인이었다 이렇게 추억 속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둘은 다른 인연을 만나면서 지내는데 뭐 정확하게 이들이 뭐 각자 어떤 식으로 연애를 했는지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2년 크리스와 테리가 50대가 되었을 때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중년이 되어서 재회를 한 거예요. 둘은 이제 우리 앞으로는 영원히 함께 같이 지내자 이 약속을 하고 크리스가 이 테리가 살고 있던 이 미시간주 아이언 리버로 이사를 옵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는 새로운 직장 구해서 일하면서 이 테리랑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50대가 다 되어서 만났는데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뜨겁게 연애를 하는데 둘이 영국으로 여행도 가요. 런던에서 뭐 타워 브릿지랑 빅벤이랑 낭만을 즐기다가 호텔로 돌아오는데 크리스가 이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테리, 나 사실 너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지 않기로 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굴 만나려고 했다고? 그냥 어떤 여자 있어. 별 사이 아니고 잠자리만 한두 번 했는데 별로더라고. 여자로서의 감정은 너뿐이야. 그냥 그 여자는 엔조이로 몇 번 즐긴 것뿐이야. 테리는 나 이게 미쳤나? 제정신인가? 크리스가 이런 말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갔고 왜 하필 여행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처럼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데 다 망친 거잖아요. 테리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 악몽 같은 영국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 통보했죠. 근데 좀 웃긴 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단칼에 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둘은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둘이 사는 곳이 시골이니까 이렇게 오다 가다 마주칠 거고 불편하게 지내느니 그냥 친구로 뭐 가끔 인사를 주고받자 뭐 요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둘은 우리 이제 친구야. 잘 지내보자. 이후에 가끔씩 서로 집에 놀러 가서 밥도 먹고 뭐 땡스기빙 때 초대해서 터키도 먹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해요. 단 둘이서. 친구끼리. 또 어디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라는 파티가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와이프랑 남편처럼.
한 번은 크리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 무릎 부상. 이 일로 수술도 받고 몇 달 동안 걷질 못했어요. 테리는 물심양면으로 이 크리스 옆에서 도와줍니다. 수술 예약도 잡아주고 병원도 같이 가고 나중에 크리스 퇴원하고 병수발도 들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이럴 거면 그냥 결혼을 하지. 지인들이 둘이 아직 만나고 있는 거지? 잘 만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우리 그냥 친구 사이야. 부인하는데 누가 봐도 헤어지지 못해서 좀 질척거리는 그런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뭐 연인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노선. 그러다 2014년 가을이었어요. 이 시기에 크리스가 좀 우울한 날들을 보내는데 원래 군인 출신 아니에요. 이게 엄청 활동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 부상 때문에 수술받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나마 이 시골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게 겨울 스포츠 때문이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됐어요. 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답답해 하다가 아,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뭐 큰 도시로 가야겠다. 다른 직업을 알아봐요. 다른 도시에. 그러다 크리스에게 기회가 옵니다.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애슈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아니고 인구 10만의 도시예요. 여기 있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크리스 씨 축하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신체 검사랑 드럭 테스트만 받으시면 돼요. 신체 검사는 다들 아실 테고 드럭 테스트는 이 미국에 워낙 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물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크리스는 신나서 막 정말요? 네네. 언제 검사를 받으러 갈까요? 테스트 날짜도 바로 잡아요. 10월 15일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친구 테리에게 알립니다. 테리, 나 합격했대. 신검이랑 약물 테스트만 남았는데, 나 멀쩡하잖아. 좀 있으면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날 거야. 근데 나 만약에 합격하면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너도 이제 시골 생활 접고 우리 도시에 가서 살자. 아니, 친구라며. 근데 테리는, 그럴까? 오케이 합니다. 아니, 둘이 뭐예요? 둘은 테스트 받으러 갈 때도 노스캐롤라이나에 같이 가기로 해요. 거기 가서 검사 받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면 파티하자고. 좀 이상하죠? 그냥 연인 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왜 노선을 확실히 못 정하는 걸까요?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이었어요. 이날은 크리스가 그 새로운 회사에 신검이랑 약물 테스트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테리는 이제 크리스랑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야 하는데 크리스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어. 이상하다. 빨리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신검 받아야 하는데 비행기까지 다 예약했는데 얘가 어디 간다. 한편으론 마음이 바뀌었나? 나랑 가는 게 싫어져서 그냥 없던 일이 됐나? 테리는 좀 속상하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그리고 크리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크리스 집에 있어? 들어갔는데 이게 문이 열려 있었거나 뭐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으니까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원래 이사 갈 계획이었으니까 뭐 노스캐롤라이나로 뭐 짐을 싼다고 정신 없기도 했는데 그릇도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음식물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와인 마시고 잔도 안 씻어서 그 안에 막 와인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뭐야,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어디 간 거야? 혼자 간 건가? 일단 테리는 크리스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해요. 다음날 테리가 운전을 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길가에 한적한 주차장이 있었어요. 여기 평소에 마을 사람들이 카풀한다고 주차를 많이 하던 곳이었는데 이 테리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 여기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띄는 거예요. 현대 제네시스 쿠페. 저거 크리스 차인데? 테리는 빨리 내려서 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크리스 물건들이 막 여기저기 보였어요. 물통이랑 뭐 무릎 보호 장치 이런 거. 테리는 순간 덜컥했습니다. 크리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서에 찾아가요. 가서 막 펑펑 울면서 막 제가 제 친구 크리스 차를 발견했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요. 집에도 없고 차는 버려져 있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 친구 크리스 좀 찾아주세요. 참고로 이 마을 아이언 리버 경찰서에 경찰관 딱 4명 있었어요. 이 4명 중 가장 높은 파출소의 소장님 같은 경찰이 로라였습니다.
로라는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봤죠. 크리스가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냐, 직장은 어디냐. 해리는 막 울면서 크리스가 회사에서 어떤 여자랑 친하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들었어요? 누구예요? 하고 어떤 여잔데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소문이요? 정확한 건 아니네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름이 켈리 코크란이라던데 크리스가 유부녀랑 그런 사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해리는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직접 당사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고 당사자에게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떠도는 소문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전달 화법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로라가 들었을 때 이 테리가 뭔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결론은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랑 테리 관계도 누가 봐도 부부 같은데 우리는 친구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좀 모순되게 들렸대요. 로라는 테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테리가 크리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형사님, 사실 어제 크리스가 그 켈리라는 여자 연락받고 그 여자 집에 간다고 했어요. 뭐라더라 그 여자가? 오늘 내가 이탈리안 요리 해줄게. 그리고 디저트는 나야." 이런 말을 크리스한테 했더라고요. 아, 솔직히 저는 크리스가 그 여자 집에 가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남편도 있을 텐데 제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근데 이놈이 디저트? 이러면서 밤에 갔어요. 로라는 테리가 그냥 친구라면서 이렇게까지 크리스의 사생활을 다 꿰고 있나. 이 무슨 스토커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테리 말은 그 유부녀 켈리가 의심스럽다 이건데 로라는 테리가 더 수상해 보였어요. 근데 테리 씨, 정말 크리스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진짜 친구 사이 맞아요? 네, 저희는 헤어진 사이예요. 가깝긴 한데 절대 연인 사이는 아니에요. 경찰은 크리스의 차를 수색하는데 이때 테리랑 함께 가요. 그래도 테리가 크리스랑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차 안에는 크리스가 착용하던 무릎 보행 장치가 있었어요. 이 수술하고 나서 사용했던 건데 크리스는 항상 이걸 착용하고 있었대요. 잘 때랑 샤워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테리는 그걸 보더니 크리스는 이거 없으면 못 걸어요. 이걸 차에 벗어둔 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손글씨로 적힌 메모도 하나 발견이 되는데 어딘가 목적지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약도는 아니고 예를 들면 1km를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해서 거기서 600m를 더 가고 나무가 나오면 우회전 해라. 이런 게 적혀 있는 메모였어요. 근데 차에 내비도 있었거든요. 누가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런 걸 적었지? 경찰은 이 메모에 적힌 곳을 따라가 봅니다. 도착하자 그곳은 캐리가 말했던 그 크리스랑 가깝게 지낸다고 했던 유부녀 켈리의 집이었어요. 정말 테리의 말대로 이 켈리라는 여자가 크리스의 실종에 관여한 것일까요? 그럼 여기서 이 켈리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켈리 코크라는 크리스의 직장 동료였어요. 당시 크리스가 53살인데 켈리는 35, 한참 어렸죠? 그리고 유부녀였습니다. 이 테리 말대로 둘이 불륜 관계가 맞았어요. 그리고 켈리는 이 마을에서 유명했대요. 남자 관계 복잡하고 좀 추잡스럽기로. 이 마을에서 켈리를 알고 지내는 남자는 다 한 번씩은 이 여자랑 잤을 거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여기 주민이 3천 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들쑤시고 다니면서 남자 냄새만 쫓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테리는 크리스랑 켈리가 이런 관계에 있는 게 별로 못마땅했어요. 친구가 유부녀를 만나니까. 켈리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에요. 인디애나주 메릴빌 출신인데 어릴 때 되게 밝고 외향적이고 말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2살 많은 남자친구 제이슨을 만나는데 제이슨은 켈리랑 완전 반대였어요. 말도 없고 소심하고. 둘이서 이런 반대인 모습에 끌렸던 건지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요. 이 부부는 10년 동안 수영장 서비스 사업을 했어요. 이 일이 뭐냐면 집 마당에 이렇게 북미에는 뒷마당에 수영장 많이 있죠. 거기 청소도 해주고 수질 관리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나 일을 하다 보니 이 제이슨의 허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결국 수영장 사업을 접고 제이슨은 집에서 지냅니다. 이 허리 통증이 정말 심했나 봐요. 이 북미에는 마리화나를 진통제로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복용하면서 지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이제 와이프 켈리가 가장이 된 거죠.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제이슨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제이슨이 이제 돈 버는 일만 못했던 게 아니라 이 밤일도 못했던 거예요. 부부 관계. 이걸 핑계로 켈리는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만나는 남자들마다 뭐 거의 뭐 잠자리 중독처럼 관계를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였어요. 이 정도면 제이슨도 눈치를 챘겠죠. 이 부부는 맨날 이 켈리의 바람 문제로 싸우는데 또 이혼은 안 해요. 그냥 꾸역꾸역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켈리가 이 혼자 벌어서는 이 가게 운영을 하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이 부부가 2013년 미시간주 아이언 리버로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크리스가 이 첫사랑 테리 따라서 이 마을로 이사 왔죠. 근데 이제 크리스랑 테리랑 만나니 많이 하다가 유부녀 켈리랑 회사에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가 살던 집이 이 전 여친 그 친구 테리의 부모님 건물이었거든요. 여기가 그 상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테리 부모님이 부식 가게를 하고 있었고 2층은 크리스가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친구 테리랑도 데이트하고 또 불륜녀랑 뭐 바람도 피우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크리스가 실종된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수사팀장인 로라가 이제 경찰들을 데리고 켈리의 집에 갑니다. 크리스 차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고 찾아간 거예요. 도착했는데 2층에서 누가 이제 커튼 틈새로 밖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로라는 무시하고 이제 문을 두드려요. 경찰입니다. 누구 계세요? 남자가 한 명 나왔어요. 바로 켈리의 남편 제이슨이었어요. 제이슨은 표정이 잔뜩 굳어가지고 막 엄청 긴장하고 있었어요. 로라가 아직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설명도 안 했는데 막 목소리를 떨면서 켈리 지금 집에 없어요. 우리 뭐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 네. 근데 뭐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나요? 반문하니까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이슨이 막 당황해 하는 거예요. 로라는 켈리 아까 2층에서 창밖에 쳐다보고 있던데 켈리 집에 있죠? 그러자 켈리가 태연히 2층에서 걸어 내려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경찰입니다. 크리스 아시죠? 회사에서 친한 사이라 들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요? 글쎄요, 한 이틀 전에 봤는데요. 이때가 크리스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났을 때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봤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 무슨 사이였죠? 저희는 불륜 관계였어요. 아니,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크리스 차가 버려진 채 발견됐어요. 동쪽 2번 도로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혹시 크리스랑 같이 가신 적 없어요? 어디요? 2번 도로?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기 차가 버려져 있어요? 크리스가 그 차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상하네요. 로라는 켈리가 하는 말 중에 이 크리스가 차를 좋아했었다, 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크리스가 좋아하는 차인데 뭐 크리스 그 차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좋아했었어요. 특히 영어로는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he loves that car랑 he loved that car랑 다르거든요. 마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참 이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로라는 켈리와 제이슨 모두 경찰서로 부릅니다. 먼저 켈리는 남편 제이슨과 오픈 메리지 관계였다고 해요. 이 오픈 메리지는 부부인데 다른 상대랑 잠자리는 하고 대신 상대에게 사랑은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관계를 말해요. 켈리는 전 크리스랑 불륜이 맞고요. 제 남편이랑은 성생활이 안 돼요. 제이슨도 제가 딴 남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오늘 몇 시에 누구랑 하고 올게? 뭐 얘기하면 쿨하게 이해해줘요. 로라는 알리바이를 캡니다. 켈리, 크리스 실종되기 전에 이탈리안 요리 해준다고 집으로 불렀죠? 제가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집에 있는데 상대를 부르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크리스 차에 당신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메모로 적혀 있던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날 제가 라자냐 만들어서 크리스 집에 가긴 했는데 크리스가 우리 집에 온 적은 없어요. 로라는 남편 제이슨과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뭐야? 이 켈리가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두 분 오픈 메리지 관계라고 하던데 맞나요? 오픈 메리지요? 저는 켈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켈리가 다른 남자랑 맨날 자고 와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가지 말라고 울고 불고 소리쳐도 켈리는 밤마다 나갔어요. 제가 멘탈이 탈탈 털려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어요. 그래요? 병원엔 언제부터 가신 거죠? 얼마 안 됐어요. 10월 16일이요. 10월 16일은 크리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에요. 그때부터 제이슨이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켈리가 바람핀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하필 그날일까요? 크리스 사라지고 뭐 엄청난 충격이라도 받은 걸까요? 로라는 제이슨에게 크리스 실종된 날 이렇게 뭐 하셨냐, 어디 있었냐, 이렇게 알리바이를 묻는데 제이슨이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 얘기만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좀 있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왔댔나, 뭐 주저앉았댔나. 재채기라도 한번 하면 하루 종일 걷지도 못하고 한 달간 서 있지도 못해요. 로라는 지금 실종된 크리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나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로라는 이제 부부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해요. 이 통화랑 메시지. 켈리의 휴대폰을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크리스 말고 또 다른 불륜남이 있었던 거예요. 에릭이라고 마찬가지 회사 동료였습니다. 에릭은 크리스랑 켈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요. 크리스 역시 이들 사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뭐, 이 회사 뭐야? 이 불륜의 성지예요? 로라가 에릭을 찾아갑니다. 에릭, 언제 마지막으로 켈리랑 잠자리했죠? 보자, 10월 12일이었나? 이날은 크리스가 실종되기 이틀 전이에요. 저기 2번 도로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했어요. 거기가 우리 비밀 장소예요. 자주 가요. 로라는, 응? 분명 그 주차장 거기서 크리스의 차가 발견됐다고 켈리에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켈리는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가 켈리랑 에릭의 물레방앗간이었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또 로라는 크리스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CCTV를 분석하는데 켈리가 크리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목격됐어요. 이날은 크리스 실종 뒤에 이틀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근데 분명 켈리는 크리스 실종된 날 라자냐를 가지고 크리스 집으로 갔다고 했는데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또 찾아갔다고 한 그 날짜도 진술한 거랑 달랐어요. 이쯤 되니 로라는 켈리랑 제이슨 부부가 크리스에게 뭔 짓을 한 것 같다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크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아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헬기까지 뛰어서 수색을 하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의심되는 이 범행 장소, 켈리의 집. 여길 수색해야 하는데 영장 받는 데만 5달이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싶은데 워낙 여기가 시골 마을이죠. 또 위에서 지원도 잘 안 됐고 다른 사건들도 해결할 게 많았대요. 근데 경찰은 4명밖에 없지. 그냥 로라 혼자 이 사건에 전담하고 있었어요. 2015년 3월 5일 드디어 이 켈리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찾아갑니다. 근데 수사팀이 이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일단 집안의 분위기가 막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가 빨리는 느낌? 집 안에는 야구방망이, 도끼, 칼도 그냥 부엌 칼이 아니에요. 이 전쟁터에서나 쓸 법한 그런 무기였어. 망치도 하나 있는데 이 가정용 망치가 아니라 막 이따만한 거. 부부 둘이 사는 가정집에 이런 게 왜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22구경 장총이 장전된 상태로 TV장 아래에 있었고요. 샷건도 하나 발견됩니다.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킬러들의 집 같았어요. 그리고 로라가 봤을 때 이상한 점. 집 안에 벽이랑 천장에 약간 덧바른 듯한 페인트 자국이 있는 거예요. 특히 천장은 타일 마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페인트 칠을 해요, 타일 위에. 근데 거기도 뭔가 바른 흔적이 있어. 수사팀은 루미놀 반응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미세하게 이 혈액이 보이는 거예요. 덧칠한 페인트 사이로. We got a positive reaction with the luminol on the ceiling here. 경찰은 천장 타일을 뜯어서 과학수사팀에 보냈는데 혈액이 맞다. 이거는 피다. 밝혀집니다.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라서 이게 동물 피인지 뭐 사람 피인지 뭐 누구 건지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이게 로리가 켈리 집에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직 이 부부가 크리스의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경찰도 그냥 지켜만 보면서 수시로 연락을 했는데 압수수색하고 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로라는 느낌이 쎄하니까 찾아가 봤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부가 야반 도주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수사팀이 켈리 차에 GPS를 몰래 설치해뒀어요. 예전에 로라가 부부랑 대화를 해보니까 딱 봐도 도망갈 것 같은 촉이 온 거죠. 야 저기 GPS 달아놔. 이렇게 쓱 붙여놨어요. 로라가 이 부부 어디 갔나 살펴보니 이 부부의 고향인 인디애나주 메릴빌로 갔어요. 문제는 얘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주가 다르니까 관할도 다르죠? 그럼 수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다르면 출석 요구하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고 또 로라가 인디애나주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도 협조가 필요했대요. 로라는 점점 수사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런 단서도 안 나오지? 인력도 부족하지? 뭐 크리스의 행방을 찾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젠 용의자로 의심되는 부부도 도망가 버렸지? 일단 인디애나주에 수사 협조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넣어놓고 로라는 선배 경찰을 찾아가요. 이미 은퇴하신 전 경찰 서장님이었어요. 마이클. 마이클은 돈도 안 받고 기꺼이 후배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먼저 버려진 크리스의 차를 마이클이 직접 수색을 해요. 그러자 트렁크에서 낙엽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가만히 보니 이 낙엽이 어디 날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딘가 물체에 낙엽이 묻어 있었고 그 물체가 이 트렁크로 들어오면서 낙엽이 같이 딸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나무의 낙엽이지? 조사하는데 이 켈리의 집에 있는 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클은 켈리의 집도 다시 수색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부부가 쓰던 PC를 찾아요. 거기 구글 검색 기록을 열어봤더니 살인 뒤에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검색한 기록이 있어요. 또 어떤 연못을 검색했던 것도 밝혀지는데 이 연못은 켈리의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카스피안 핏이라고 원래는 광산 구덩이였는데 현재는 그냥 버려진 연못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여기 수상하다. 한번 뒤져보자. 잠수부들 지원받아서 이 연못을 수색하는데 그러자 드럼통 하나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가라앉히려고 한 것처럼 빨랫줄 같은 걸로 막 벽돌이랑 칭칭 감아서 연못에 던진 거예요. 드럼통을 꺼내서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로라랑 마이클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켈리와 제이슨 부부가 크리스를 살해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특히 크리스가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시신도 없죠. 로라는 이제 잠도 안 와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뭘 하냐면 이 미시간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를 부르는데 막 이런 게 아시아에만 있는 문화는 아닌가 봐요. 근데 이렇게 수사에 부르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이 무당이 켈리의 집 문을 딱 열자 내가 어떤 또렷한 환영을 봤어요. 이곳이 제가 가장 느낌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현관 계단 옆에 서가지고 막 가리키면서 이거 뭐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가장 강력하구만. 크리스가 여기서 당했어요. 보자. 크리스는 뭔가 위험함을 느끼고 이 집을 도망치려고 했는데 누가 뒤통수를 때렸어. 그래요? 무기가 뭔가요? 야구 빠따 같은 거야. 크리스는 계단은 올라왔지만 이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 어떻게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머릿속에 다 떠올라. I saw all of this, and I really didn't need to go any farther because I knew this is exactly what I had seen in my vision. He got hit with something in the back of the head. I thought it might be a baseball bat. Laura asked me to walk up the stairs, and I didn't need to. How did you see this? It comes as like a knowing and as an image.
근데 뭐 무당이 이렇게 말하면 뭐해요. 아무런 증거를 못 찾는데 오죽하면 로라가 경찰인데 이런 신들린 사람을 불렀겠어요? 결국 로라는 FBI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데요? 점쟁이부터 FBI까지. FBI는 가장 먼저 크리스의 차를 살펴보는데 거기 GPS가 있었어요. 그걸 분석했더니 크리스가 실종되기 전날 켈리의 집으로 간 거예요. 운전해서. 켈리는 그날 크리스를 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이 GPS 기록은 켈리를 체포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로라는 좀 그랬죠. 아, 나는 이런 증거 확보 못했는데 역시 FBI가 다르긴 다르구만. 이제 로라는 켈리 부부의 체포 영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2월 20일 켈리 부부가 도망가 있던 인디애나주 메릴베일 911에 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제 남편이 숨을 잘 못 쉬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토하고 좀 도와주세요. 켈리였어요. 이 남편 제이슨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구급대가 출동해서 이 제이슨의 몸을 살펴보는데 잠시만요. 거기 만지지 마세요. 켈리가 옆에서 말려요. 빨리 응급조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숨 넘어가고 있다면서. 근데 못 만지게 하고 뭘 봐요? 이러면서 뭔가 막 숨기려고 하고 되게 수상해 보였어요. 급기야 구급대원은 켈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상태를 살펴보자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런데 켈리는 911에 신고할 때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 숨을 못 쉬고 있다, 숨 쉬는 걸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몇 시간 전에 죽었어요. 이제 켈리를 중심으로 크리스의 실종 더하기 제이슨의 죽음까지 두 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할이 두 개죠. 아이언 리버의 로리와 이 메릴빌의 제레미라는 경찰이 둘이 공조해서 수사를 해요. 켈리는 제레미의 신문을 먼저 받아요. 남편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이슨은 우울증이 심했어요. 약을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제이슨은 부검을 받는데 엄청난 양의 약물이 검출됐어요. 켈리가 한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어. 그런데 직접적인 사인은 약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식사. 누가 제이슨의 코랑 입을 강제로 막아서 질식시켰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제이슨의 장례식이 진행되는데요. 켈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혼자 남아서 외로운 그런 미망인이었어요. 자기 SNS에 포스팅도 해요. 제가 평생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나의 첫사랑,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슬픔에서 죽을 때까지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메릴빌의 경찰 제레미는 당연히 켈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이미 로라한테 이 여자가 크리스의 실종에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아니 뭐 갑자기 건강하던 남자가 질식사했는데 그 옆에서 신고도 이상하게 했던 켈리가 왜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 켈리를 체포할 수는 없었어요. 제리미는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이 프로파일러처럼 켈리랑 좀 친해져야겠다. 거의 100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네 편이다. 켈리, 너 잘못 없는 거 알아. 너도 피해자지? 곧 의심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끄는데 정말 힘들더래요. 이 경찰이. 이 제레미도 경찰 생활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켈리는 이 가스라이팅의 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상대를 통제하는 게 몸에 뱄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도 나 너무 기빨린다. 켈리랑 대화를 못 하겠다. 이 시점에 제레미는 제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는 제이슨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켈리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이 친구는 월트 아머맨이라고 제이슨이랑 온라인 게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예요. 근데 월트는 제이슨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명히 켈리가 한 짓이라고 확신을 했대요. 켈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제이슨한테 너가 날 만족 못 시키니까 내가 다른 남자랑 잘 수 있지. 안 그래?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럼 켈리가 제이슨을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는데, 근데 진짜 켈리 짓 맞아요. 제레미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내요. 월트랑 같이 함정 수사를 하기로 하고 둘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제이슨이 살아있을 때 월트에게 보낸 걸로 꾸며졌어요. 내용은 월트,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모두 켈리 짓이야. 내가 어떻게 되면 꼭 경찰에게 내가 넣어둔 이 편지를 전달해줘. 이런 메모랑 같이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밀봉되어 있었고, 여기엔 수신 아이언 리버 경찰서 로라 수사팀장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이슨이 이런 편지를 썼고 그 수신자가 로라다. 그럼 그 내용은 당연히 크리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텐데 이 편지가 있다는 걸 캐리가 알게 되면 뭔가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미끼로 편지를 만든 거예요. 제레미는 월트, 이제 이 편지 가지고 켈리한테 전화해서 제이슨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다고 로라 팀장에게 편지 보내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월트는 이거 켈리가 속을까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근데 형사님, 이거 제이슨 서명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제이슨은 이름 이렇게 안 써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꽥꽥이라고 써요. 아, 꽥꽥? 그러면 뭐 꽥꽥으로 바꾸죠. And I signed it Jason or whatever, and he said, okay, well, we have to make some changes. And I said, okay, well, what do we need to change? And he said, well, he would never sign Jason to me. He would sign Quack Quack. I said, okay, so we make it Quack Quack. 월트는 켈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옆에서 제레미가 듣고 있었고 녹음도 되고 있었고요. 켈리는 이 월트가 하는 말을 듣더니 한숨 푹 쉬면서 월트, 일단 그 편지 보내지 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그거 보내기 전에 나랑 얘기 좀 해. 이 켈리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편지 발송되는 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The note says, if something were to happen to me, please send this in a few weeks. Do not open it. And there's an envelope in there with no return address to the Iron River Police Department. It's like I'm supposed to mail this,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Please don't. 2016년 4월 27일 드디어 켈리는 FBI에 체포됩니다. 이 켄터키 주에 있는 사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이 가짜 편지 얘기했을 때 뭐 그 녹취 파일도 있고 그동안 이렇게 야금야금 쌓아온 간접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다행히 나왔어요. 켈리는 체포되자마자 뭐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다 자백합니다. 크리스와 남편 제이슨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살해 동기를 설명하면서 이상한 주장을 해요. 먼저 켈리와 제이슨, 이 부부가 2002년도에 결혼할 때 둘이 맹세를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그 바람핀 상대를 죽이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 바람 피운 놈이 직접 그 상대인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죽여야 한다. 만약에 못 죽이면 이 불륜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죽일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켈리가 지어낸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뭐예요 이게. 바람 피우면 그냥 위자료 주고받고 헤어져야지 사람을 왜 죽여요? 또 켈리는 내가 제이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가 나를 통제하고 폭력도 행사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크리스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제이슨에게 들키자 제이슨이 우리 결혼할 때 맹세 잊지 않았지? 크리스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불러. 내가 죽여버릴 거야. 켈리는 당황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크리스한테 이탈리안 요리 해주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유인한 거예요. 그리고 켈리가 말한 뭐 그 디저트 자기 몸 먹을래? 하면서 잠자리를 하게 됐고 관계하는 도중에 제이슨이 크리스의 머리에 총을 한 발 쏴서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에 크리스의 시신은 정말 잔인하게도 토막난 채 유기됐어요. 그러면서 켈리는 제가 한 짓 아니에요. 제이슨이 한 거예요. 저는 직접 가담하진 않았어요. 보기만 했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진실은 모르죠. 제이슨이 죽었으니까. 그럼 남편 제이슨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크리스 사건 있고 나서 제이슨이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악몽 꾸고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게다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마리화나를 피우는데 여기 인디애나주는 마리화나 처방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한 약쟁이들한테 샀더니 그거 하고 죽은 거예요. 원래 제레미랑 켈리는 좀 친해진 사이였거든요. 켈리 구슬려서 자백 받으려고 일부러 켈리의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얄짤없었어요. 이런 악마 같은 여자를 사람 대우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시신은 어떻게 했어요? 부피가 좀 커서 좀 줄여야 했는데 전기톱으로 썰었어요? 어디에 유기했는데요? 연못 근처에 버렸어요. 여긴 로라가 한번 수색했던 곳이에요. 크리스 옷이랑 범행 도구는 태워서 드럼통에 넣었고 그거 연못으로 던졌고요. 토막난 시신은 근처 숲에 버렸어요. 로라가 마이클이랑 연못 수색할 때 드럼통이 하나 발견됐었죠. 그 드럼통 안에 크리스의 소지품들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크리스의 시신을 수색하는데 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버린 상태라서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자 켈리가 형사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좀 여기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수사팀은 어쩔 수 없이 켈리를 데리고 갔는데 무슨 소풍 나온 줄 알았대요. 여기저기 숲속 다니면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 요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담배. 차 타고 이동하면서 담배 좀 피우자고. 계속 담배 좀. Do you mind if I open her door and take her out to smoke on the side? Just smoke dinner. 차 세워서 한 5분 피우면 나중에 또 달라 그러고. 결국엔 경찰도 짜증나서 그냥 차 안에서 펴! 수색하는 동안에도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연예인병 걸린 것처럼 막 대접해 주길 바라고 경찰들에게 지시도 해요. 저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햄버거 말고 치즈 피자 먹고 싶어요. 놀러 왔냐고 여기. 나중엔 켈리 집으로도 가는데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피자 먹고 있어요. 우걱우걱. 얼마 뒤에 크리스의 시신 중 일부가 발견됩니다. 이 숲속에서 크리스의 안경이 먼저 나왔고요. 그 옆에 두개골에 총알 구멍이 난 크리스의 해골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다른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머리만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로라, 그 수사팀장은 이 해골 발견하고 나서 막 오열했대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이 이야기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재판이 열렸고요. 켈리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 건지 경찰들한테 내가 풀려나면 보자고요. 내 편 드는 배심원 없을 줄 아세요?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어요. 켈리는 2건의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크리스의 살인죄에 대해서 먼저 재판이 열립니다. 이 법정에는 크리스의 전 여친이었던 그 테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켈리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켈리의 눈빛이 그 웃으면서 뚫어져라 테리를 보는데 테리가 너무 무서워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 켈리는 계속 웃으면서 노려보는 거예요. 테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어차피 저 사람 사회에 못 나올 사람이야. 용기 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증언을 마쳤습니다. 켈리에겐 유죄가 판결됐고요. 1급 살인, 살해 공모, 시신 훼손, 시신 유기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어요. 이래서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범인이 솜방망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출소해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그런 보복 때문에 증언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것 같지 않아요? 2018년 4월에는 남편 제이슨에 대한 재판도 열리는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상황이 전개돼요. 이 켈리가 검찰과 딜을 하는데 켈리가 인디애나주에서 저지른 다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 테니 남편 제이슨의 살해는 인정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알고 보니 켈리는 크리스랑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더 살해한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주장한 게 21명. 이게 진짠지 켈리가 허세를 부리는 건지 그건 몰라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실제 3명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대요. 켈리가 연관된 게. 연쇄살인마죠, 이 정도면. 근데 검찰도 다른 여자를 묻기에 증거가 부족했고 이 제이슨의 죽음도 켈리가 인정 안 하면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냥 켈리랑 형량 거래를 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여자가 있으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좀 의문스럽긴 해요. 뭐 어쨌든 켈리는 제이슨이 살해한 걸 인정했고 65년형을 추가로 받습니다. 종신형 플러스 65년형이에요. 켈리는 재판에서 완전 그냥 또라이였어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크리스 토막 내고 손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막 흔들었어요. 그게 크리스의 마지막 인사였다니. 이 미친죠. 그리고 나중에 켈리 이웃 주민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켈리 판결도 나왔고 이야기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잔인한 걸 듣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시고요. 이 켈리의 이웃 주민이 말한 스토리는 좀 잔인한 점 먼저 알려드리고 이야기할게요. 크리스가 살해된 날 밤에 이 이웃 주민이 총소리를 들었대요. 탕 하는 거. 근데 이 마을이 원래 사냥꾼이 많아서 총소리가 간간히 들린대요. 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얼마 뒤에 새벽 3시쯤 켈리의 집에서 기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기톱 소리. 이웃 주민이 찾아갑니다. 아니, 지금 새벽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켈리는 저희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그리고 켈리 집이 리모델링 한 지 1년밖에 안 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공사야. 이웃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켈리가 이웃 주민을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 너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언제 저녁 식사 한번 초대할게요. 꼭 놀러 오세요. 얼마 뒤에 이 주민이 켈리 집에 가봤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거예요. 막 바베큐에 햄버거 패티 굽고 있어요. 근데 켈리가 평소에 가난해서 맨날 돈 없다고 막 불평불만만 하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무슨 돈으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샀지? 우리까지 초대해가지고 먹이는 거야. 물어봤어. 이거 무슨 고기예요? 맛이 좀 특이하네. 사냥한 고기예요. 저희 남편이 사냥을 좀 하거든요. 고기 손질도 잘하고. 그냥 많이 드세요. 이웃이 사냥한 동물고기를 많이 먹어봤대요, 평소에도. 사슴이랑 뭐 엘크 이런 거. 근데 켈리가 내온 고기는 정말 특이한 맛이었대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 그러고 며칠 뒤에 경찰들이 막 켈리 집 수색하고 크리스가 죽었나 살았나 막 탐문하니까 이 이웃이 너무 찝찝한 거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막 토하고 거식증에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가 크리스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진짜 찝찝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경찰이 제일 처음 켈리의 집을 수색할 때 거기 제이슨의 일기장이 있었대요. 여기 적힌 글이 이게 소설인지 뭐 시인지 이해하긴 어려운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 Wife saves the day. 오늘 아내가 뭐 우리 가정을 뭐 우리를 구해낸다. 그리고 cook out. 파티다. 진짜 무섭지 않나요? 정말 크리스로 음식을 만들었던 걸까요? 왜 크리스 시신이 머리만 발견됐거든요. 이렇게 여러 의문을 남기고 이 사건은 켈리를 영원히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되죠. 너무 무서운데요? 그리고 경찰이 밝히지 못한 다른 여자들까지 생각하면 이 켈리가 제정신이 아니죠. 이 남자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관계 파트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동물, 그런 관계로만 이성을 만나온 거예요. 참 끔찍하죠. 참고로 로라와 제레미, 이 경찰 둘이 같이 수사하면서 연애도 했어요. 약혼까지 했는데 뭐 지금 결혼했는지는 안 알려졌어요. 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은 솔솔 피어난 거죠. 오늘은 미시간주 아이언 리버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하시고 혹시나 구독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